시장에서 숨은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아나운서 박세람입니다. 자,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한 방송이고요.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웃게 할 히든 종목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손절해 보고 싶다. 나는 빨간 기둥 세울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보고 싶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딱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요. 노란 톡방에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스튜디오에 박영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야간 교육은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뭐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는 조금 피곤한 감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가요? 금요일이다 보니까는 네. 한 주로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이제 아니, 마지막 그래도 날. 좀 으쌰으쌰 힘 내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 7시 시청하는 분들도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그 다운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시장은 이틀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살펴봤을 때도 초반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였다가 마감을 했는데 시장 분석 먼저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지수가 눌렸다가 상승을 하게 되었는지를 단순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답은 정말 멀리 있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려감을 낳을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질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화가 되니까는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주말 동안에 연출이 될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 어땠어요?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환율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전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환율도 점점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불안감 섞인 요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형성이 될 때 증시는 어김없이 하락하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배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조금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와 주면서 일단은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행히 조금씩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연출해 주었죠. 자,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전반적인 수급이 장 초반의 흐름은 다소 위축이 되었다가 반등을 형성해 주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결국에는 장 초반과 장 후반으로 다가갈수록 전체적인 수급이 차이점을 보였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예요. 결국에는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이 됐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눌림이 있었던 포지션들은 결국에는 그 이슈가 끝나고 난 뒤에 반등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잭슨홀 미팅이 이제부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 해석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어요?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저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눌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라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거래일 날 오전에 그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눌렸던 수급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오전장과 비교하게 됐을 때 오후장이 어때요? 재미없었던 수급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물론 오후장까지 양호한 포지션들이 연출됐지만 오전장에 비해서는 사실 오후장에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려감 섞인 목소리로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안도감으로 만들어지니까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니까는 조용해진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잭슨 회의가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고 과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결국에는 단순하게 따졌을 때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결국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든 결국에는 지수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할지언정 일시적으로 눌렸다 올라갈 뿐이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일단은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연말까지 0.25포인트를 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까지 맞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오후장이 추가 상승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기 전과 후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 통해서도 이제는 금리가 현재 시점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이제는 자리 잡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돈을 푼다. 즉 중국의 추가 부양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보도가 발언이 됐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교롭게 한 번에 같이 연출이 되면서 전거래일날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수급과 분위기는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저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불안하게 생각하셨던 주 초와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안도감을 보일 수 있는 주 후반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시나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식은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직까지 올해 기준으로는 여전히 작년 고점권 기준으로 꾸준히 우하향의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잔파동은 계속해서 일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잔파동이 모이면서 어느 시점을 돌파하는 순간 큰 파동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우리는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았던 장세예요. 다행스럽게 지난 7월달 형성된 바닥권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2달 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반기에는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회복됩니다. 못해도 2,800포인트, 욕심내면 3,000포인트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눌렸던 종목군들 잘 공략하시라는 얘기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도주 업종 섹터 없으니까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는 만큼 그러한 종목군들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저희는 이렇게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포지션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목군들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공통점, 즉 눌렸던 포지션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크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아두고 계신다면은 사실 저희 노란톡방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직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하고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 개장 이후에 흐름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제2의 UL 로보틱스, 제2의 대명에너지 함께 할 종목군들 또 다시 공략할 거예요. 물론 저희가 오늘도 아시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군들 공개해 드리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이 방송을 통해서 못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셔야 되겠죠?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께서 시장 분석까지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9월달 진입해서는 조금 지수가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우울해하기보다는 양시장 괜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번 주식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을 때 시장은 괜찮았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톡방은 여전히 핫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이 히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냈던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핫한 열기를 느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 QR코드를요. 방송 시간에만 딱 열어두고 방송 끝나면은 과감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히든 종목들도 지금 들어오셔야만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이 종목들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시장 분석을 꼼꼼히 잘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노란톡방에 맨날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까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도 없는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도 없었는데 과연 우리 박영근 대표님이 보유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갔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누적 상승률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자, 최고 상승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종목들은요. 저희가 방송에서는 아쉽지만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종목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이런 종목들을 얻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할 업종과 섹터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 자릿수 오름세 기록하는 종목은 두 가지가 보여요. 유일 로보틱스와 대병 에너지도 저희가 방송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세비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누적 상승률이 35.74%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비캡이 한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언급을 해드리고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에 좋은 종목들을 얻어가고 싶고 또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와 위메이드맥스도 40%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팜스토리도 이번 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벌써 누적 상승률 16.73%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종목들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교육을 다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 만드시면 영어 링크 나오죠? 네,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2022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자, 이제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보유한 종목들로 이미 수익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해이해졌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자, 이제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략에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세비캠이라든지 팜스토리, 자, 두 자릿수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미만으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당연히 있어요. 자, 근데 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기 때문이요. 자,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어디로 오시면 노란톡방을 오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따졌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저께도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전체적인 수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최근에 지수 자체가 주 초반과 주 후반의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흘러내렸던 증시가 전거래일 날, 전전거래일 날 2거래일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였지만은 최근에 흘러내렸던 포지션들은 연출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반 하락한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공략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과대 낙폭주입니다. 자, 최근에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추세가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어주다가 8월 달에 박스권 혹은 눌림 구간이 연출이 되면서 잠시 주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기준으로 동시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과대 낙폭이 연출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이제는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왜? 저희가 기존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군들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소위 말해가지고 사골주처럼 계속해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공략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하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시점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 자, 과거에도 얘기를 드렸던 유일 로보틱스 100% 넘게 올라왔고요. 여전히 추세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좋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좋다라는 거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당연히 노란톡방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올라간 종목군들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서 100%를 채워갔지만 충분히 그 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공략하면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시점들이 어김없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꾸준히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 걸로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 종목군들 얘기를 드리면서 자, 어디에서 우리가 사야 될까요? 얘기 드렸었죠. 자, 추세가 끝나지 않고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에 지지 여력이 형성이 된다면 이 종목은 매수 시점이 됩니다. 이평선과 나의 매수 포지션이 이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의 수익 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는 5일선, 그리고 2번으로는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대한 이격도가 줄어드는지를 항상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 그게 바로 나의 매수 시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할지언정 어떠한 시점에서 이격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밑에 지지와 함께 지지가 형성되는 더블 지지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교육을 받았던 상황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적어도 5% 10%는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포지션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올라간 종목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번, 3번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인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희 여기서 공략했다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힌트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라고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올라갔어요. 여기서 공략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놓쳤으니까.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눌렸습니다. 지지받았죠. 올라가 죽었죠. 자, 완전 밑에서 공략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공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5%, 10%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될 수가 있다고요. 왜? 요즘 시장이 눌렸다가 다시 회복되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큰 종목군들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반등할 때도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두 종목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내 계좌를 살찌우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오늘장 어떨까요? 충분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말 그대로요.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또 새로운 달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상황들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최근에 눌렸던 만큼 회복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이 형성된 종목군들만 우리가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략해 드리는 종목군들, 즉 히든 종목군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내가 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뭔지 힌트 한번 알아보러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자, 대표님께서 리뷰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와 로보틱스 모두 다 세 자릿수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을 맛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 저희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만 하신다면은 세 자릿수 오름세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종목 이렇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잘 세워보고 싶다. 내 계좌를 살찌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202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장 봐서 아실 것 같아요. 이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이 없고 요즘 장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리고 이 두 가지 히든 종목을 얻어 가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기둥 세울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는 얻어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만나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리고 익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5글자잖아요. 5글자. 다시. 네. 괜찮아요. 됐습니다. 네. 자, 5글자잖아요, 대표님. 네. 앞에 2글자 먼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정말 쉽습니다. 자, 훈민정음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죠? 훈민정음 하면은 역시나 생각나는 거는 한석규? 다른 분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실 거예요, 대표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석규를 얘기를 하셨는데 한석규가 왜 생각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한석규. 저는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생각나시죠, 여러분? 세종대왕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5글자라고 했고 앞에 있는 2글자 대표님은 한석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힌트를 드렸고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힌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정말 쉽게 드릴게요. 약 있죠, 약. 약을 영어로 한 번만 바꿔보시면은 금방 맞출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대표님께 차트 분석 넘기도록 할게요. 대표님 해주실까요? 네. 자, 화면 통해 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우리는 과대 낙폭주,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좀 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단기간에 5%, 10% 움직이는 포지션들 얼마든지 체크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히든 종목이 그러한 모습들을 고스란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달 전에 3,000원에 있다가 무려 7, 8,000원대까지 100%가 넘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자,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5,000원짜리라고 생각한다면 8,000원까지만 올라간다 치더라도 최소 50%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1%, 2%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1%, 2%보다 조금 더 높게 5%, 10%, 많게는 30%, 50%, 100%까지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이자 모티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보였던 모습들을 한번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100%를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이슈와 수급만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5글자짜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합병 인수설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과거의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은 차트상의 힌트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업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맞춰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자,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의료기기 업체로 자회사 이 제넨셀을 통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던 시점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회사가 인수된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의 이슈와 수급만 붙는다면은 50%그 이상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요. 제가 기업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아까 세종대왕과 약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만 얻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을 마련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무료로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만 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얻어갈 수 있고 이 종목 좀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을지 그런 전략까지 다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이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2022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제가 비결이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단기간에 두 자릿수 오름세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누적 상승률에서도 세비캠 말씀을 드렸는데 세비캠이 주말에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누적 상승률이 한 35% 됐던 것 같아요. 어제도 한 8% 급등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공구 뭐 G2 파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비결 뭘까요? 알려주세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뭐 해야 돼요?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략을 한다고 해서 100%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대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게 될 때 항상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은 자, 올라간 종목군들을 다 좋아해요. 당연히 저희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과연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실질적인 투자자분들 중에 몇 %나 들어가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저희는 매집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싸라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당연히 편안하게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교육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느끼셨던 것처럼 눌리는 종목군들을 저희는 공략을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300개, 2,4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수급, 즉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 혹은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때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수급이에요. 즉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래도 요즘에 다시 6만 원대를 오고 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작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어때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를 외치던 시점에서 지금 현재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크게 떨어졌다는 거. 그것도 단기간 안에. 자,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목군들 지수도 같이 흘러내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안타깝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체크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과대 낙폭주들, 변동폭이 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데 그 섹터들은 여전히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엔터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 NFT. 여기에다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킨 게 신규 상장,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로봇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물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들, 아시는 것처럼 뭐 원전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눌렸을 때만 공략을 하는 거고, 꾸준히 현재 시점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과 섹터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섹터들이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에 지수의 상승을 형성해 주었었던 그 시점의 주도주 업종과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수도 회복이 될 거고 종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는 꾸준히 공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 나는 보기 싫어. 그렇지만 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50% 100%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자, 최근에 팜스토리 저희가 공략했었죠. 아시는 것처럼 주말 동안에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때 뭐와 같이 드렸던 새벽행과 같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팜스토리예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팜스토리가 편입이 되어 있는 섹터인 바로 비료, 사료 이쪽뿐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석유 쪽, 화학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스 그런 쪽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이고 최근에 다시 조금 환율이 진정되면서 눌렸던 시점인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유사한 발언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은 어떻게 돼요? 또 눌릴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소위 말해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우리는 일단은 담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대 눌림 그리고 진정 반등 하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군들만 보기 싫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 공략하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올라갔다 눌렸을 때. 그리고 이렇게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가게끔 우리는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신규 상장주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 매번 드리잖아요. 여기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못 잡았다고요. 여기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못 잡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4거래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누적 상승률 35%를 기록하고 있는 세비캠도 저희가 언제 드렸어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5일선, 즉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가까울수록 나의 매수 포지션, 그리고 나의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진다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하시라고, 계속해서 보시라고, 함께 하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뭐 해드리는 거예요? 브리핑을 해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뒤에 보여드릴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유사한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의 결국의 본론은 뭐겠습니까?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예요. 다만 중요한 건 남들이 본다라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 보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스스로 발굴해낼 능력이 자신이 아직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야간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의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방송을 통해서 노출하진 않지만 이 노란톡방에다가는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셔서 이렇게 같이 종목군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보여드렸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려드렸지만은 올려드리지 않았던 종목 중에 후성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저 종목도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상승폭이 5%, 6%까지 올라왔어요. 이번 주 기준으로. 근데 안 갖고 왔습니다. 왜? 저희는 최소한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방에 50원을 교육해드릴 종목군들을 같이 이제는 공략을 하셔서 힘든 8월달 이제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9월달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는 것처럼 8월달 얼마 남지 않았고요. 9월달 다가오지만 또 9월달에 뭐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명절이 있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상황들 형성될 거고 명절 끝나면 또 이어서 FOMC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지뢰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 내용을 토대로 진짜 한번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자,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저점권에서 많이 눌려 있을 때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저희는 공략을 하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앞서서 수익률 챙겨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10%의 상승률 가져갈 때 저희는 눌려 있을 때 과대 낙폭일 때 공략을 하기 때문에 30%, 40%의 큰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근 대표님 모셨고요.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만 하신다면 되겠습니다. 뭐 혼자서 나는 저점권에 있는 종목을 쉽게 잘 공략한다. 그러면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과대 낙폭주를 잘 발굴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과대 낙폭주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어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야만 히든 종목들도 얻어갈 수 있고요. 과대 낙폭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202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바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완전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8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글자냐면은 7글자입니다. 일단 대표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대표님 빨리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지난주에 공략을 했었던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도 역시나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픈이 되었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아쉽다면은 이 종목도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꺾이면서 눌렸다라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섹터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2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8,000원 이하입니다. 자, 18,000원에서 반대로 24,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 올라가게 될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이 되면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역시나 이제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박세람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힌트를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7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글자 제가 그 손 모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이게 뭐죠? C죠, C. 제가 힌트 바로 드렸고요. 앞에도 영어로 다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영어를 한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HOT 아시죠? HOT. HOT에서 O를 살짝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O를 저는 왜, why, 이 종목을 why, 왜 골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쉽게 풀어주셨거든요. 자, HOT에서 O를 살짝만 바꿔보고 마지막 글자는 제가 이렇게 영어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글로 풀어보셔야 돼요. 7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기까지 힌트 딱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005년에 설립이 됐고 8월 달에 입성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초정밀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신규 상장주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략하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보셔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202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 종목들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분들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들 공개해 드리고요. 저희가 누적 상승률로 보여드렸던 모든 종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토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언제나 함께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